이승용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예, 어제 그 창원지법 밀양지원이죠.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예전에 영장 실질 심사라 불리는 그 제도가 열렸는데 3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이고요. 검찰은 그 프라이팬과 쇠사슬 등으로 상습 학대한 그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피의자 법원에서 딸을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혐의는 다 부인했습니다. 예, 리포트에서 방금 보셨다시피요. 예, 한 번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그 욕조에서 숨을 못 쉴 정도로 학대했다고 하는 그 아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욕조에 당근적 자태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 아닌가 이런 추정이 그런데 됩니다. 욕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학대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방송 중에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망한 표현들도 많은데요. 예. 뭐 초등학생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고서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그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은 그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서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그 근처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 이 아동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에 많은 그 상처가 있어서 정상 상태가 아니었죠. 이 아동은 직접 얘기를 했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묶었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의 동생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이 3명도 다른 보호시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딸의 어머니도 학대 동참을 했죠. 27살의 이제 친모죠. 예. 그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더 이상의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동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이 친모가 응급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서 지금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증세가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 정밀 진단이 끝나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소속돼 있는 그 창녕군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거나 수급 자격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아동들을 미기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방문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딸의 일기장 확보했죠. 딸의 일기장에 여러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는 엄마한테 혼나서 많이 아프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혼났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 방송을 하다가 의붓딸이니 의붓아버지니 뭐 근데 그 친모니 이런 표현들을 좀 쓰긴 썼는데 이건 시청자분들에게 근데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재원 가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철저하게 폭력의 문제고 가정 범죄의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아동이 또 숨졌죠. 며칠 안 됐죠. 피해 아동도 9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는데 남자아이였죠. 천안시에서 이제 여행용 가방 안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동을 살릴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요? 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머리가 찢겨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온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보니까는 가정 학대 증세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이 상담원이 집을 방문해서 남자아이와 부모를 면담을 했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가 이게 머리가 다친 건 내 실수였고 엄마한테 맞은 것도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부모는 또 아이를 멍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상담원이 이거는 또 가정을 분리할 정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게 학대하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 또 피해자가 아주 어린 어린이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가 당연히 그러겠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때 상당 그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아동들이 위기 시에 가서 피해 있을
피해 아동 전용 쉼터나 위탁 가정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고 예, 합니다. 예. 여기에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근데 위기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조차 지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도 심각하죠. 어제가 노인학대 방지의 날이었죠? 그렇죠. 어제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고 예, 하는데요. 예. 이런 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만큼 또 심각하다는 얘기의 반증일 수 있는데 예. 서울시 조사 결과 15년간 노인학대 건수가 3.3배나 늘었다고 예. 합니다. 그 피해자 중에 5명 중 4명이 여성분들이래요. 이분들은 아들이나 배우자 또는 딸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예. 무려 16,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노인학대도 역시 아동학대랑 마찬가지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 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가정 내에서 발생한 그 확률이 85%. 예. 그 가해자가 아들이거나 혹은 남편일 경우가 61%라고 그래요. 예. 이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 학대도 지금 더 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도 마련되고는 있죠? 그렇죠. 네, 예. 정부에서 근데 특히 보건복지부가 중심 돼가지고 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인들 중에 근데 허락 없이 근데 연금이나 임대료, 예. 이 재산을 뺏어가는 이 경제적 학대도 적지 않거든요. 예. 복지부는 이 노인 의사에 반해서 그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예. 학대를 막는 예. 통장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 적절성 알아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열흘 뒤 열리죠? 예, 날짜가 정해졌죠. 예. 예. 이 기소라는 게 원래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예,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 반면 또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없습니다. 예. 안 하게 되는 건데 기소가 적절한지를 판가름할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 26일 날 열리기로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재용 부의장 입장으로서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